학생들이 충청권의 4년제를 갈 것인가? 같은 점수대면 어딜 갈 수 있죠? 수도권의 전문대를 갈 수 있죠. 여기가 사실 시작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충청권 4년제도 좋지만 수도권의 전문대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들 사이에 좀 거부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그래도 4년제를 원하신다면은 오늘은 4년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학생부 관리로 차별화를 가져가야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모두 필요한 도서, 전국 500개 교회에서 사용 중인 학종준비 해결책, 학생부 바이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키트 상품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마스터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티타임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저희 티타임에서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담임으로서 진학 지도 방법 항상 고민입니다. 특히 오늘 특성화고 아이들도 진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로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팀메이트, 정말 우리 진학계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빅데이터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어떠한 대입에 필요한 자료들을 긁어 모아 정리해서 정말 이 꿀같이 아주 달달하게 선생님들께 선물로 드리시는 분이죠. 오승현 선생님 박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해주시는 TT 여러분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승열입니다. 2주 만에 다시 뵙네요. 오늘은 중위권 학생들의 진학에 대해서 잡았는데 마음이 사실 무거워요. 학생들이 중위권으로 간 학생들 많은데 정보들이 너무 없으시죠? 한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오늘 세 꼭지로 준비해서 그래도 좀 간략하게라도 좀 평소에 좀 목말랐던 갈증 조금 해소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꼭지를 준비하셨는데 그럼 좀 오늘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첫 번째로 수도권에서 학생들 조금 인서울을 못했을 때 갈 수 있는 충청권 대학 진학 정보 첫 번째, 두 번째로 좀 유용한 학과들 몇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2주 전에 얘기 못 드려갔고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요거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 꼭지나 미리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또 오승현 선생님 많은 자료 준비했다고 하시니까 정말 집중해서 딱 들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티타임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충청권의 4년제를 갈 것인가? 같은 점수대면 어딜 갈 수 있죠? 수도권의 전문대를 갈 수 있죠. 여기가 사실 시작인 것 같아요. 2주 전에는 이제 전문대 수도권 어떻게 좀 공략하면 좋을지 얘기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충청권 4년제도 좋지만 수도권의 전문대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들 사이에 좀 거부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그래도 4년제를 원하신다면은 오늘은 4년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충청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충청권 하면 우선적으로 관련 학교가 여기죠. 천안 아산권 대학들. 여기서 좀 많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대학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고입시.co.kr 가면은 천안 아산 지역의 대학 설명회가 있어요. 8개 대학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기 신청 바로 가기 가서 누르시면은 쭉 올해 1회차부터 최근에 몇 회차까지 진행됐나요? 6회차까지 해서 아직 지금 몇 개 설명회가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회 정말 많이 다니는데 다니는 중에 좀 가장 알찬 설명회 같아요. 일단은 최상위권 대학 설명회는 아니지만 이 시간 안에 굉장히 깔끔하게 늦게 시작하지 않고 정시 시작하면서 대학별로 한 7분, 8분 정도 배정해서 핵심 내용만 딱딱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바로 PPT 주세요 하면 또 보내주기도 하고요. 올해 거 자료집 갖고 왔는데요. 올해 거 대학 자료집 이렇게 되고요. 가면 이렇게 자료집까지 정리해서 주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고에서 내신 4등급에서 한 6등급 학생 정도 고민 정말 많으시죠? 이 학생 중에서 저는 이 학생을 좀 테마로 잡아봤는데요. 사회복지나 유아교육, 상담, 교직 관심이 있는 학생은 개인적인 제 진로 방침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경우는 저는 특수교육과를 조금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가장 마음 아픈 경우가 특히 사회복지 유아교육 희망하는 학생 보면은 교실마다 다 있으시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이 사회복지 분야, 유아교육과 정말 필요한 분야인데 생각보다 들어갔을 때 처우가 학생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쁜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그 고생하는 것만큼 처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왕이면 다른 분야로 가서 좀 덜 고생하면서 조금 네가 고생하는 것만큼 처우를 받았으면 해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분야가 저는 특수교사인데요. 물론 특수교사가 또 녹록한 분야는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갔을 때보다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으니까 권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상담이나 교직하는 학생들도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는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요. 뭐 늘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10년 이상의 꾸준한 희망 직업 1위는 교사죠. 하지만 교사 될 수 있나요? 모두가 되진 못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나사렛 대학교라고 아시나요? 갑자기 이름도 잘 모르시는 선생님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2022학년도에 임용교사가 76명 붙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학교 이름 갖다 뭐라 그러지만 입학 점수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잖아요. 여기 가서 이렇게 76명씩 합격할 수 있는 학교인가요? 나사렛대가?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나사렛대에서 놀랐는데 백석대는 더해요. 백석대는 몇 명이죠? 106명. 더 높죠? 백석대는 심지어 2022년만 이랬던 게 아니라 누적적으로 어떤가요? 2018년엔 100명, 19년엔 80명, 93명, 94명. 그냥 꾸준히 이 정도 나오던 학교예요. 근데 나사렛대, 백석대 다 이 정도로 임용 보내는 학교인가요?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최상위 학교급 아닌가? 이 정도 임용 합격률이면요.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특수교육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특수교육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특수교육과로 백석대, 나사렛대, 순천향대 아래 대학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더 위에가 더 있을 것 같아서요. 이화여대부터 이렇게 위에 대학은 이렇게 있는데 물론 특수교사 되면 힘들죠. 대면도 좋은 면도 있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을 나왔다면은 임용이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될 거고 혹시나 임용이 안 되더라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원대 나와서 복수 전공했었으면 특수교육과로 선생님마다 혹시 안 맞으면 다른 분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좀 욕심이 있더라도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교원대 전체 임용이 469명이에요. 그 상위 학교가. 그런 거에 비하면 특수교육과 그 과에 한해서 100명, 70명 되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죠. 자, 이대입니다. 이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특목고 자사고 굉장히 많은 학교고요. 가려면 어느 정도? 내신 1등급 때 나와야 되는 학교죠. 일반고에서 1등급 아니면 이대 못 가죠. 이대는 홈페이지에 특수교사 몇 명 된 거 붙여놓진 않았는데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이렇게 밑에 관련된 링크는 다 넣어놨습니다. 뭐 이대 학생들도 우선은 목표가 뭐겠어요? 이대도 특수교사 일단은 원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은 이거는 가톨릭대인데요. 2023년엔 10명 됐네요. 27명, 26명. 다 합치면 몇 명이죠? 70명 정도 되죠. 나사렛 때 3년치도 안 돼요. 가톨릭 때가 근데 나사렛 때보다 더 위에 학교 아닌가요? 근데 이미 나사렛 때 3년을 모아야 나사렛 때 정도가 되는 거죠. 분명히 상위 학교인데 비슷한 급의 학교인데 순천향대는 어떤지 볼까요? 순천향대는 오히려 지금 취업률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비슷한 급인데 이거는 대학에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 특수교육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준비하고 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은 나사렛대나 백석대 특수교육과 조금 준비해보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상담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6월 8일 기사 제가 가져왔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금 상담교사 배치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초등학교는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서 상담교사 배치가 26%, 중고등학교는 51%. 아직도 배치 가능성이 어떻게 돼 있죠?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상담학과 나와서 교직이수를 받아서 상담교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못 받았다면 교직이수 받거나 아니면 이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관련이나 심리학과 못 나왔더라도 일반 교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거기서 교육대학원 붙여서 사실 상담교사 될 수 있어요. 임용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예전보다 좀 어려졌다고 하더라도요. 솔직히 이 정도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난이도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높진 않잖아요. 이 정도에서 한 나이 중반, 40대 중반, 후반 정도 되는 분들이 육아하면서 1년 준비해서 붙기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상담 자체가 워낙 교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임용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분야 중에 하나인데 특수교사 하다가 너무 힘들면 이런 식으로 상담교사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특수교사 갔다가 상담이 너무 좋으면 복수전공 걸쳐라.
아니면 상담이 너무 좋았던 학생은 특수교사도 한번 복수적으로 걸쳐놓으면은 나중에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니라는 얘기를 조금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관련된 정보는 이렇게 계절제나 야간으로 갈 수 있는 거 리스트 정리해놨고요. 물론 상담교사 자격증을 따서 학교 임용이 안 되더라도 교육청의 윗센터 근무할 수 있고요. 당연히 상담소 차리거나 상담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넓게는 교정시설 같은 데서도 우리 상담 요새 점점 더 상담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냥 상담학과 간다고 하면 너 그냥 거기 가나보다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왕이면 교직까지 연계해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고요. 다음 대학별로 그럼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사렛대요.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정원 110명 중에 70명대 합격이니까 나사렛대라는 대학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굉장히 높지 않나요? 물론 이런 거 재활복지 분야 특성화가 되기 때문에 언어 치료 분야로 가는 것도 굉장히 강점이 되고요. 또 하나 나사렛대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면접 요 정도권의 대학들이 보통 면접 문제 공개하잖아요. 나사렛대도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 문제 예고했는데 또 그러면 찾아가서 보셔야겠죠. 어려우실까봐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PPT 그대로 드리니까 눌러보시면서 학생들 그냥 상담 자료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사렛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장애라든지 이런 특화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장애인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거 참고로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점수입니다. 사실 상위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보실 때 좀 그 점수의 구조를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입시 결과 넣을 때 보면은 기별 몇 개 과목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학년별이에요. 그 얘기는 실제 내신 산출 방식이 쭉 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수형사, 국수형과보다 약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컷 점수로 보는 게 아마 중위권 정도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뭐 맞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사렛대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다 그러면 한 5.7, 한 거의 6 정도 또 갈 수 있고, 그리고 색칠한 건 제가 훌륭한 과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천하는 과를 표시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경찰행정학부도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사렛대 경찰행정학부 컷 점수가 얼마죠? 6.5. 이 정도면 정말 우리 학교에서 거의 중하위권 학생 점수대 아닌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죠? 매년 나사렛대에서 경찰, 물론 거의 순경 라인이지만 15명 정도씩 붙이고 있어요. 학생의 입학 성적대를 고려하면 굉장히 높은 결과치 아닌가요? 이거 고려했을 때 한 번 정도 경찰을 희망한 학생이지만 성적대가 아주 높지 않다면 한번 이렇게 보내보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알다시피 특수교육과 잘 돼 있는 학교입니다. 특수교육과는 3가지가 있어요. 유아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그리고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학교에 따라 이거는 다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초등특수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학생 경우에 여기 내에서 복수전공을 한다면은 뭐 초등이랑 유아, 중등이랑 초등 이런 식으로 그의 인원 많이 뽑는 거 맞춰서 복수전공했다가 가져갈 수도 있고요. 물론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가려고 그러면 내신대가 지금 보면 5.09, 4.62, 5.87 높지 않은데도 임용률이 높은 거 보면은 사실상 대학 선택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강점이 되는 거기도 하죠.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학종으로 가는 점수였고요. 마지막 이런 것도 있네요. 아동심리교육학과? 아동심리교육학과가 뭔가요 도대체?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아동심리교육학과 갈래요? 그러면 그래 너 가 아마 이러겠죠. 근데 조금 그 과에 대한 좀 정보를 좀 아시고 선생님도 상담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아동심리교육이 뭐지 하고 들어갔더니 아동보육과 같더라고요. 아동보육과로 하면 이제 학생들이 유치가 좀 잘 안 되니까 이름을 좀 바꿔놨어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왕이면 정말 원하면 차라리 유아교육과를 가자라고 하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뭐가 가겠다고 하면 정보도 한번 크로스 체크 한번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방학교이니까 기숙사 잘 돼 있고요. 위치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천안치고 쌍용역 바로 앞에 있어서 가기 괜찮고, 아산역에서 KTX 아산역도 바로 있고요. 다음 백석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석대도 마찬가지로 천안권 대학들이 많이 그러죠. 면접 문제 공개해놨으니까요. 또 넣어놨어요. 또 이렇게 눌러보시고 바로 학생들하고 이거 설명하다가 이거 면접 문제 있으니까 연습 한번 해보자. 그럼 학생들도 내가 뭐라도 노력해볼 의지가 생기니까 준비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이고, 백석대도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 비중 높고요. 쭉 있고, ROTC도 운영하고 있어요. 여학생까지 운영하니까 혹시 약간 이런 목표가 있는 학생이면 백석대도 그런 면에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 관광학부 같은 경우는 일본 취업에 조금 특화되어 있습니다. 요거 생각 있는 학생은 난 해외 취업에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백석대 관광학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점수도 자세히 공개해 놨는데요. 점수를 볼 때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대학들이 디테일하게 공개를 안 해요. 보통 이렇게 보고 너 2.5 최저점이니까 너 2.5로 갈 수 있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는 지금 2015 개정교육까지 오면서 바뀐 게 있죠.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죠.
진로 선택 과목 포함 점수예요. 보통 우리 다 아시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대체적으로 가장 어지간해서는 A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A는 어떻게 환산되죠? 1등급으로 환산된 때가 많아요. 그 얘기는 실제 이 학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수형사, 국수형과 점수로는 2등급보다 좀 더 아래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런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고1, 고2 학생이라면 우리가 사실 지금 고등학교 제일 이슈가 뭐예요? 과목 선택이잖아요. 내가 학종에서 조금 아쉬운데 천안권 정도 대학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차라리 과목 선택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을 차라리 한두 개 정도 더 넣어갖고 내신 상승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선생님들, 학생들 과목 선택 상담할 때 좀 냉정하게도 지금 천안권 정도 간다면 이런 식도 한번 점수 보시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명대. 상명대는 미술, 문제은행식 출제하니까 미리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이미 예고된 거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연습할 수 있고요. 천안에서 서울캠 전과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15명 정도 전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고 복수 전공 하지만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천안캡은 이렇게 디자인 예술 간호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거, 그리고 올해부터 면접이 폐지돼갖고 면접은 뭐 따로 보지 않지만 대신 그만큼 점수를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점수 입시 결과 칸 만들어 놨습니다. 눌러보시면서 상명대 천안캠프 생각한다면은 이 정도로 한번 가볼 수 있겠구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전형 결과들 보실 때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요, 대학별로 공개하는 점수가 있고 어디가에서 공개하는 점수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가요? 조금 달라요. 어디가는 등록 기준 70% 컷 공개하죠. 근데 어느 학교나 다 70% 컷을 공개하니까 대학별로 위치를 조금 표준화해서 볼 수 있는 게 장점이 있고, 보통 대학별로는 자세히 공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최초, 최저 이렇게 다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보지 말고 대학별 홈페이지 것도 보고 어디가 같이 보면서 여기는 어디에 점수가 맞겠구나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bit.ly 대학별 정리 눌러보시면요, 서울대부터 제가 쭉 정리해 놨거든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고른계 전형, 수능 전형 다 비교해 놨으니까요. 지금 요거 캡처해 놓은 홈페이지는 건국대, 충주 캠퍼스, 홍대 세종, 단국대 천안, 상명대 천안 캠퍼스 같이 약간 점수대가 비슷한 학교들이잖아요. 쭉 정렬해 놨으니까 점수랑 비교해 보면서 점수랑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아산권 대학을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위치. 우리가 서울 지역은 어디나 다 번화가지만 그럼에도 우리 어디 있는 학교 가고 싶어요? 신촌이나 홍대나 건대 있구나. 좀 더 대학생인데 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 앞이 좀 화려한 데 가고 싶잖아요. 단대천안, 상명대천안, 호서천안, 백석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4개 대학을 중심으로 두정역 앞에 홍대, 신촌 같진 않지만 그 대학가가 발생돼 있어요. 넓게 보면 공주대 천안 캠퍼스까지 돼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천안이고 도시니까 괜찮은데 조금 더 넓게까지 가져가면 나사렛 대학가, 쌍용역 앞에 서문대 아산 캠퍼스까지는 그래도 이 학생들이 다녔을 때 도시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어떻죠? 여기 지금 남서울대는 입장면에 있고요. 적산, 읍에 학교 밖에 뭐 있겠어요? 그쵸? 공기 맑은 거 건강해질 수 있죠. 호서대, 배방, 읍에 있고요. 그러면 똑같이 천안아산에는 묻기는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대학들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똑같이 그냥 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좀 번잡도라든지 좀 우리가 학교 끝나고 나갔을 때 좀 그 문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 요소로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라고 또 남서울대를 얘기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자, 남서울대 학기당 상위 5개 교과 들어가고요. 어차피 요 정도권 대학으로 내려오면은 모든 과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개 선별적으로 들어가니까 약간 학생들이 중위권으로 내려온다면 모든 과목 준비하지 말고 차라리 선택적으로 몇 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진로 선택이 포함되니까 가급적이면 내신에 약간이라도 상승 효과를 노리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진로 선택 과목 한두 개 더 선택하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더 가볍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고등학교 과목 선택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술,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니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서울대 정도권까지 나오면은 학생들이 솔선수범한 사례도 중요할 수 있죠. 왜냐면 생기부에 그렇게 선생님들이 자세히 적어줄 게 없으니까 대학에서는 그래도 인성이 괜찮거나 뭔가 적극적으로 보인 게 있으면 뽑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서울대는 면접 사전 질문도요. 올해 거 공개했어요. 아예 올해 문제 공개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급했나 봐요. 이거 눌러보시면 아예 올해 문제 나와 있으니까 지금부터 연습할 수 있겠죠. 남서울대 같은 경우도 진로 선택은 A등급은 1.5로 쳐준대요. 1.5등급으로. 그러면
진로 선택이 많이 선택될수록 등급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감안할 필요가 있죠. 여기도 보면은 진로 선택 제외하고 등급은 뭐 물리치료 효과가 2.2등급인데 포함하면 1.5등급으로 올라가죠.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시 결과들이요. 좀 자세히 보고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선문대 같은 경우도 제가 솔직히 적어놨어요. 세특 행특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성실도와 인성을 좀 많이 본다. 이 정도까지 만약에 학종을 쓴다고 하면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실도라든지 인성적으로 어필했을 때 이왕이면 같은 점수대에서 조금 더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그리고 경쟁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보통 1단계가 3배수 안 넘어가면 다 면접 보잖아요. 그래서 면접은 어지간해서 들어가는데 면접 잘 보면 통과되는 게 있으니까 면접 준비 잘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는 면접 문제를 아직은 공개 안 했어요. 하지만 작년 문제는 있으니까 작년 문제 보면서 아 이런 거 나오는구나 하고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다 보면은 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외국어학부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고 컴퓨터, AI 소프트는 일본 취업 많이 되니까 혹시나 내가 해외 취업 생각 있는 학생들은 선문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잘 돼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자동차공학부, 현대자동차 공장 산업 프로그램 돼 있으니까요. 요것도 내가 공대 정도 생각하면 이왕이면은 선문대 정도 점수권이면은 여기 미래자동차공학부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순천향대. 순천향대도 마찬가지고 여기 국수형사. 이게 그 위로 가면 국수형사, 국수형과지만 요 정도권 내려오면 국수형사 과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수 과목된 여기도 진로 선택 3개 과목이니까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대신 내가 너무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넣어버리면은 3개 과목이 초과해버리면 또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대신 많이 했을 때는 왜 또 가볍게 과목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외국 연수 프로그램 있다. 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서대 벤처 많이 강조한 학교고 학교 로고도 벤처라고 써놨죠. 여기도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 학기별이 아니라 학년별이죠. 그럼 학생이 혹시나 조금 뭐 2학년 상담이에요. 1학기 선생님 좀 망쳤어요. 그러면 2학기부터 잘하면 되지 뭐 지금부터 충분히 잘할 수 있어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카드가 되니까 학년별이라는 것도 선생님들 알고 계시면은 도움 될 것 같고요. 물론 학년별이라는 얘기는 실제 입시 결과를 보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올려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좀 큰 편이에요. 호서대.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또 캠퍼스가 작은 학교보다는 큰 학교가 뭐 캠퍼스 안에서 좀 뭐 볼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면접 예시 질문은 직링크가 안 돼갖고 제가 위치 써놨어요. 입학처에 여기 지금 요 자리거든요. 수시 자료실에서 공지사항 5번 누르면은 작년 면접 문제 예시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준비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학과 중심입니다. 학과 중심. 약간 가성비 학과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왕이면 같은 점수면 요런 과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한번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보겠습니다. 다시 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너무 많은 학생들이 다 교사 되고 싶어 해요. 정말 좋은 직업이지만 모두가 교사 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왕이면 교사를 많이 원하니까 그걸 할 수 있게 맞춰주는 방식을 좀 고민해 봤는데요. 최근에 5월 30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이런 내용 알고 있으세요? 교육청에서 계속 벌금을 내고 있어요. 지금 교대나 사범대 장애 학생들이 매년 100명 정도 졸업하는데 연간 의무 채용 규모가 800명에서 1000명이에요. 이 인원을 교육청들이 매년 못 맞추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 채용 비율은 3.6%인데 실질적으로 학생풀이 워낙 없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서 학생을 다 뽑으려고 해도 학생 수가 없으니까 실제는 1%밖에 채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반에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 학생이 있는데 진로에 대해서 고민되고 뭐 선생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너 만약에 사범대나 교대로 갔을 때 선생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선생님 그거 임용 어렵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기사 보여주면서 임용은 어렵지만 장애 학생에 대한 임용은 너무 쉬워. 네가 꽈락 기준만 넘기면 거의 무조건 선생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런 길도 한번 있으니까 생각해 보렴이라고 한번 제시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것도 사실 2년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최근에 이슈가 되게 기사가 나온 게 없어갖고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릴게요. 2년 전에 지금 하도 학령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이런 교원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해서 발표됐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핵심은 세 줄입니다. 첫 번째, 교육대학은 앞으로 없어지는 거 아시죠? 양성과정 없어져요. 그게 2025년부터예요. 또 하나, 사범대 나온 학생만 이제 교사 될 수 있는 거죠. 교직에서 없어지는 거 아시죠? 단 이게 일반과에 한해서 전문교과는 아직은 유지합니다. 그러면 일반과이면서 교직이수가 없어지는 과로 남는 건 뭐가 있겠어요? 정보, 음악, 미술, 체육.
그러면 여기 과에 대한 우리가 시선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죠. 이게 당장은 사범대만 남고 교직이수 과정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2, 3년 지나서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입결에 변화가 생기지 않겠어요? 일단은 가장 제가 포인트는 정보예요. 지금도 학교에 선생님들 다 지금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정보 선생님들 엄청 부족하지 않나요? 2월 말에 3월 올라갈 때 학교 보면 정보 선생님 난리잖아요. 못 구해서 제발 좀 와주세요 이러는 분위기잖아요. 지금도 이런데 만약에 사범대 중심으로 개편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교육과 나온 사람만 당장은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조금 이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과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서울대 컴공과를 나오더라도 교사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서울대 컴공과 나와도 학교에서 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왜? 교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교직 과정이 없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요새 핫한 컴퓨터 분야에서 이왕이면은 뭐 성균관대 정도까지 가면 너무 좋겠으나 거기보다 좀 아래 간다고 하면은 뭐 약간 눈높이에서 대학을 조금 낮춰서 이왕에 그냥 컴공과보다는 컴퓨터 교육과를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컴공과 나와서 만약 요 정도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컴공과 나왔을 때 그 갇힐 수 있는 거라든지. 근데 지금 컴퓨터 교사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기 대학 나오면 그리 좋은 대학은 아니더라도 컴퓨터 교사 될 가능성 매우 높지 않겠어요? 이것도 약간 미리 알고 가성비를 찾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중요하지만 막상 지금 컴퓨터 교사 몇 년 지나서 컴퓨터 교사 너무 부족하네 난리 났네 라고 하기 전에 보내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거는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특성화고에 근무해서 그런지 특성화 근무한 선생님들은 알아요. 지금 상업교육과 공주대 상업교육과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일반고에 근무한 선생님들은 요게 생각보다 가치를 높게 못 쳐요. 막상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주대 상업교육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과정이 똑같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지금 일반 학생들은 1등급에서 3.5등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특성화고 입시 결과거든요. 어떻죠? 1등급 때. 요 맥락을 아는 특성화 학생들은 1등급 때가 이제 합격선이 끝나는 거고 물론 적게 뽑기도 하지만 이 맥락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한 3등급 때까지 해서 공주대 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주대 나왔을 때 거의 어지간히 높은 확률로 그냥 선생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3등급 때 성적으로도 학교에 정규 선생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선생님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괜찮지 않나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주대 학부 과정을 못한다면 그 다음으로 이 과정이 열려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면 대학원을 통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대학원 가면 또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좀 어렵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학부 과정에서 끝내게 뭐 갈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에 또 사범계열 간다고 하면은 뭐 상업교육과 간 다음에 아까 여기에 이것도 있었죠. 공주대. 복수전공으로 컴퓨터 교육과 같이 걸쳐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 카드가 2개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걸리지 않겠어요? 이것도 가져가 볼 수도 있다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건 선생님들 많이 아시죠? 우리나라의 기술교육과가 3개 있죠. 충남대, 교원대, 마지막으로 어디죠? 세안대, 옛날 대불대. 어느 학교에 2022년 기술교육과 합격 뭐 홈페이지에 있는 거 갖고 온 건데요. 13명, 11명, 1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2022년도에 25명이 합격을 했네요. 어느 학교일까요, 이거? 이거 세안대예요. 참고로 정원이 20명. 정원은 20명인데 합격자는 25명. 전 이 학생이 똑똑한 것 같아요. 전공이 뭐예요?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가 훌륭한 과인데 수학교육과로 도전해서 임용이 힘든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상 해보니까 사실 선생님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 학생은 기술교육으로 넘어간 거죠. 복수전공. 머리 잘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게시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입학 정원보다 교사 순벌 인원이 더 많아요. 보통 기술교육 경쟁률은 3대1인데 3대1인 이유가 기존에 선생님들이 된 선생님들이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보려고 좀 도시권으로 가보려고 재시험을 쳐서 붙은 경쟁률이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분야니까 요 세 학교 중에 어디라도 가면 지금 거의 99% 정도 확률로 학생이 대학 가서 뭐 일탈을 하지 않는 이상 정규 선생님 되지 않겠어요? 요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다음이요. 이번에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너무 핫하죠. 제가 최근에 뭐 영상 인기 있는 영상 몇 개 가져왔는데 부동산만 하면 벌써 선생님들 마음이 두근두근대고 우리 가슴 떨려요. 그렇죠? 이렇게 부동산이 핫한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학과에 대한 관심은 높지가 않아요. 우리 다 상경계 가면 그냥 경제, 경영학과, 무역학과 이런 데 보내려고 하지 부동산 학과를 가야겠는데 이 생각 하나요? 거의 없지 않나요? 부동산학과에서 뭐 제일 괜찮은 학교 중에 하나가 건국대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건국대 부동산학과 나왔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보통 사람 잘 모르니까 부동산학과 그게 뭐야? 공인중개사 하는 거야? 이런 식인데
생각보다 취업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시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대 뭐 괜찮은 뭐 더 상위학계 경제학 뭐 경영학과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 은행 취업했는데 은행 취업하려면 은행이 보통 수익을 어떻게 내죠? 누구한테 뭐 돈 빌려줘서 그 이자 받는 거잖아요. 근데 돈 빌려줄 때 뭐 맞고 돈 빌려줘요? 보통 신용을 보고 빌려주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물건은 뭐예요? 집, 땅.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동산. 더 위에 대학에 나온 학생이면 부동산 알아야 몰라요. 예를 들어 경희대 경영학과 나왔다고 하더라도 집, 땅 볼 줄 알아야 몰라요. 근데 건국대 부동산학과생을 뽑아놓으면은 거기보다 약간 아래 대학이지만 집, 땅 기가 막히게 알죠. 뽑아놓고 바로 쓸모가 있죠. 건설사로 가도 되겠죠. 간평사 또 많이 가요.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유용한 거 아닐까요? 실질적인 활용에 있어서 더 낫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부동산학과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공부를 제일 잘해서 건국대 부동산학과 가면 제일 좋은데 못 가더라도 여기보다 아래 부동산학과도 이런 식으로 고려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던져보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건국대 부동산학과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70% 이상이고 문과인데 취업률이 70%라고요? 놀라워라. 우리 문과는 다 취업률 어떻다고 알고 있어요. 막 눈물이 나죠. 그럴 때 이런 거 보내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리고 입시 결과가 부동산학과가 더 위에 있어요? 그냥 경제경영학과가 더 위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수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대학별로 대학 백과사전에서 학생들 이제 에브리타임에 질문했던 거 다 답변들 한번 진짜 싹 뒤져봤는데요. 막상 선생님들 지금 그렇지만 부동산학과가 뭔지 잘 몰라서 기피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내용 설명을 들어보면 경영학과 보낼 점수로 좀 더 위에 대학 부동산학과 가는 것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어서 가져왔고요. 여기도 요즘 너무 리얼이에요. 당장 부동산하면 못 떠올라요? 학생들이 보통 이런 거밖에 못 떠오르니까 그걸 왜 나가서 뭐 공인중개사 아저씨 될 거야? 이 생각을 하니까 피하니까 더 기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건국대 이렇게 이런 데 많이 가고요. 금융 쪽으로 사실 취업 많이 합니다. 다음. 그리고 가고 싶죠, 갑자기. 보내려면은 이왕이면 세특 준비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 한번 약간 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활용해서 한번 약간의 세특에 정말 그냥 네가 막 던진 게 아니라 약간 너 정말 원해서 갖췄다는 느낌 좀 주게 조금이라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요. 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보면 부동산은 생각보다 지금 취업 괜찮은 거 아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왜 연고대 상경기 안 가면 학생들 다 어디로 가요? 로스쿨 빠지잖아요. 공개도 공부는 잘하니까. 그나마 영모대권에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을 로스쿨로 빠질 여지를 고려해보는데 그 아래 대학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한번 또 해본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건국대 정도 부동산학과라면 간평사 분야의 건대가 1위래요. 그래서 문과에 또 취업에 괜찮은 건 뭐예요? 8대 전문직 되는 거죠. 물론 학교 위치나 실력에 따라 8대 전문직 변호사부터 다 못 가겠지만 이 8대 전문직 제가 정리했거든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간평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노무사 중에서 그래도 약간 난이도가 상대로 수월한 거 한번 도전해볼 만도 하지 않나요? 문과로 결국 취업을 뚫려면 상경계열로 가거나 이런 전문직을 하나 뚫어야 되는데 부동산학과 가면 이런 것도 있으니 건국대까지 아니더라도 그 아래 대학 가면 이런 기회가 좀 더 열려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직 관련해서 난이도 제가 정리된 거 링크 눌러보시면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상담하기 좋을 것 같아서 눌러보면 좋을 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동네가 괜찮은 편이니까 엄마가 부동산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이게 이런 건데 이런 전공에 대한 맥락이 없으니까 학생이 부동산학과를 엄마가 그 좋대 하니까 뭐 분당이나 강남 이런 데 학생인가 봐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가고 싶어하고 전공을 선택 과목 뭐였냐면 세계지리 했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금융 관련 학과잖아요. 그럼 뭘 해야겠어요? 지리랑 1도 관련 가고 내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동산학과 보내고 싶으면 여기를 보낼 게 아니라 뭐 금융 관련해서 해야 되겠고요. 여기도 보면은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뭐 부동산학과 온 학생인데요. 훌륭하군요. 그리고 이 친구도 답변이 시행사를 운영한 아버님 말씀에 따라 뭐 정보를 아는 사람은 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적 지식 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 목적이면 당연히 좋은 선택이고요. 이 부분도 같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균관대 친구, 뭐 CPA 준비하고, 뭐 부산대 뭐 공부 괜찮은 친구, 전부 공기업 준비해. 왜? 취업이 안 되니까. 문과 힘들잖아요. 근데 그의 부동산학과 학생들은 학점이 그리 높지 않아도 인맥도 웬만큼 다, 업계 인맥들이 다 그래도 돈 좀 만지는 인맥들 아니에요. 우리나라 얼마나 부동산 핫한 나라예요. 그래서 준비하다 때려치고 갈 수도 있는 길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과는 뭐 N수도 나이 많은 분도 가는 학과라는 거. 국민대거든요.
보면은 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에 공무원 합격자 붙여놓은 거예요. 좋으니까 붙여둔 거죠. 축하하려고. 여기 인원 세 보면 어때요? 꽤 많죠? 18명이에요. 근데 18명이면 이 학과에 어지간해서 이거 공무원 준비면 다 붙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한 해에 붙인 거니까. 요거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 상담을 특히 정시로 갈 때 상담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임산생명공학 학생인데 생명공학인 줄 알고 왔는데 후회 중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온 게 의외로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좀 알려주셔야 돼요. 여기 무슨 과예요 이거 지금? 목재, 수목, 낭엽 이런 거 배우는 과죠. 조경학과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근데 모르고 가면 생명이 붙었네 라고 잘못 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취업 당연히 어지간해서 공무원 준비 맞고, 근데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부분 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것 같아요. 이 정도 급의 주변의 대학들이나 국민대니까 주변에 공대가 잘 돼 있는 학교잖아요. 아니 주변에 친구들은 보니까 자꾸 공대라고 뭐 대기업 취업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다 공무원 가니까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공무원 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최근에 물론 인기가 좀 빠지긴 했으나 이런 것도 좀 공무원 될 거면 여기 가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특화돼 있잖아요. 왜냐면 이 임산생명 분야에서 여기 말고 배울 데가 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특정 분야를 파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거 뭐 종이 관련해서 재지 관련해서 가는 거. 그리고 난이도가 아까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리면요. 학생들 댓글 중에 제가 진짜 많이 추려서 정리해 온 건데요. 보통 아까 산림환경시스템학과 학생들은 빠르면 6개월, 1년 준비하고 공무원 다 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꿈이 공무원이다 라고 하면 과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미리 이렇게 알려주면 이거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관련해서 당연히 물리 없겠죠? 근데 물리 준비하면 안 맞잖아요. 근데 요 과를 생각한다면은 과목 선택할 때 물리 빼고 이런 생명이라든지 뭐 넣는 게 더 낫겠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학과 성향이 이렇게 좀 공대까지는 아니니까 이런 과 성향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다 체크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부모님의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 나와서 그냥 조경과로 생각하고 그 너가 다 과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약간 인식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가져왔어요. 미리 이런 과입니다라고 알려드려야지 선생님이 또 좋다고 추천했는데 왜 선생님이 그런 거 과 추천해? 너 왜 카지노과 추천해? 이런 식이 될 거죠. 우리 부모님이 엉뚱한 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에 외대를 가져와봤어요. 외대. 실제 아마 본 방송에 아마 잘랐으면 좋겠는데 실시간 방송에만 얘기 드릴게요. 제가 뭐 사정관 활동도 하고 입시 좀 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사정관 쪽에는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여기 대학에 사정관 지금은 뭐 그만둔 분인데 보통 사정관끼리 얘기를 하면은 자기네 대학에 뭐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갖고 뭐 특정 과를 막 편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개인적인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가 제일 좋아 했더니 솔직히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과로 나오면 취업 제일 안 되고요. 근데 중국어, 영어, 일본어과가 입시 결과 어때요? 제일 높죠. 근데 외국 학생들도 그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여기 가니까 입시 결과는 제일 높은데 여기가 나오면 취업 제일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왜 안 될까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과는 외대 아니더라도 다 학교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대만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럼 거기 어디 나와야 제일 좋아? 라고 했더니 소수어과를 나와야 제일 취업이 잘 되더라. 특히 뭐 이쪽 동양어 쪽, 베트남어, 뭐 태국어 이쪽이 진짜 꿀이라고. 어떻게 근데 노려야 되냐면 이런 과에, 이런 학교에 그냥 뭐 요과를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남학생 같은 게 유리한데 그걸 준비를 해서 그 현지 가서 취업할 생각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과 전공해서 뭐 베트남에 있는 삼성 뭐 전자 거기 지사에 직원으로 일할 생각을 해서 가야지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한 것보다는 그 목표로 생기부도 쓰고 그러면 뽑힐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금 또 약간 가성비를 가져가는 측면에서 소수어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외대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외대 서울 캠퍼스, 용인의 글로벌 캠퍼스 있고요. 뭐 여기 과보다는 개인적으로 뭐 다 훌륭한 과지만 조금 더 소수어에 해당하는 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요 색칠된 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언어 관련 과를 간다고 하면은 요거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과라면 사실 아까 어영부영 국문과 영문과 가는 것보다 그래도 아까 상경계열처럼 혹은 이렇게 내 문과만의 특성이 있는 걸 살려야 나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외대가 그래서 언어 분야에서 특히 소수어 외대 아니면 배울 데가 없는 과를 가야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 자체의 비전이 확실히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언어마다 달라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언어는 난이도가 좀 쉬운데 러시아어 저가 그 과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평에 의하면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생이 갔는데 난이도가 쉬워서 부담 없게 할 수 있는 과도 있지만 도저히 너무 어려워서 중도 포기하거나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미리 알려줘서 그 언어는 어려워. 그러면 그럼에도 한번 해보겠니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고요. 또 외대 같은 경우는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중복 여부 고민할 수가 있고 복수 전공을 통한 확장성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에서도 좀 디테일이 있어요. 그중에 좀 괜찮은 건 제가 표시하고 좀 아닌 거는 좀 여기는 좀 덜 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입시 결과는 다 비슷해요. 그렇게 막 엄청 차이 나지 않는데 그 중에선 또 그 나외 4년 뒤에 퍼포먼스가 다르니까 좀 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먼저 마이너라고 하는데 말레이 인도네시아 거는 인기 좋아요. 이거는 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중국, 일본어는 진짜 유능하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 다 처음 노베이스로 출발할 거 아니에요. 어지간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똑같이 거의 동일한 출발선에서 하기 때문에 언어 난이도도 좀 쉬운 편이고 같이 베이스 없이 출발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좋다. 자, 그 다음 아랍어. 수능에서만 만나는 아랍어죠. 자, 아랍어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가 아까 외대가 좋은 건 뭐예요? 외대만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랍어는 외대 말고도 배울 때가 있어요. 그럼 외대만의 강점은 조금 희석되겠죠. 그런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이라는 중동 시장 자체가 넓으니까 취업 여지는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뭐 다 이렇게 102명이 다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열려 있다라는 거 좀 알고 있으시고요. 여기까지 못 간다면 그 아래가 이제 명지, 당국 이렇게 해서 당국된 천안 캠퍼스. 여기까지 가면 좋겠으나 못 가면 여기도 하나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아까 우리 천안 아산에 당국대까지 위치 괜찮잖아요. 그리고요, 아랍어 취업 진료. 그리고 은근히 내가 그 직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데 아랍 중동 지역으로 무역하는 기업들 많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여학생은 권하지 않습니다. 힘들 수가 있어요. 만약 근데 언어과들은 대부분 절반 이상이 또 여학생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만약에 아랍어를 생각한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말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태국어도 예, 진입장벽이 높지만 생각보다 태국어는 진짜 외대 아니면 배울 데가 아예 없어요. 그 외대 졸업생만큼의 그 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여기 어때요? 네, 다음 태국어. 근데 최근에는 태국어가 좀 약간 보니까 밀리는 것 같아요. 어디에? 베트남어에. 베트남어 워낙 뜨고 있으니까 태국어 전망 괜찮지만 태국어는 또 그런 것 같아요. 베트남어보다 배어가 베트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베트남엔 뭐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 한데 태국에는 거의 관광만 하지 또 그건 좀 수요가 약하잖아요. 그런 고려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베트남어.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요새 삼성전자 때문에 또 인기가 많이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나중에 혹시나 삼성이 철수하면은 인기가 또 급격하게 떨어질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학교에서 선생님들 보시면 다문화 학생들 국적에 중국 학생 다음으로 많은 게 저기 베트남 아닌가요? 우리가 또 언어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원어민이잖아요. 중국어가 그렇게 유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힘든 거에 조선족들이 아예 원어민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일자리에 힘든 부분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예 베트남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지금은 아니겠지만 점차 늘어나면은 상대적으로 위치에 대해서 그런 중국어 같은 포지셔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괜찮은데 뭐 몇 년 뒤에도 괜찮을지는 고민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추천할 만한 건 이제 글로벌 캠퍼스 기준으로 했을 때 폴란드, 헝가리, 체코는 굉장히 추천할 만합니다. 폴란드 과는 선생님들 잘 모르실 텐데 생각보다 취업이 잘 된다고 해요. 이것도 권할 만하니까요. 이것도 천천히 읽어보시고 조금 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공대와 취업률 비슷함. 뭔가 질문이 왔는데 폴란드어과 7등급으로 요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빨리 넘기는 설명을 못했는데 보통 외대 글로벌 캠퍼스 학종으로 이런 소수어과 입결이 보통 4, 5등급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약간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글로벌 캠이더라도 외고생들 유입이 많아요. 지방 외고의 하위권 학생이 유입이기 때문에 4, 5등급이더라도 이게 일반고의 4, 5등급이 아니란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7등급이라면은 좀 공부를 그래서 너무 좋은 과니까 좀 더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어는요, 이런 말 써있죠. 러시아 옆에 있기 때문에 언어 특성이 어떻게 써요? 차라리 러시아어를 배워라. 근데 러시아어는 배우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리고 러시아어는 외대 아니더라도 배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조금. 그리스, 불가리아도 취업이 생각보다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렵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어는 외대 글로벌 캠에 또 유일하게 있는데 취업 괜찮대요.
이것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 캠퍼스에 없는 언어니까요.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프리카 좋고요. 다음.